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가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 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님들 채널 홈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멤버십 안내 영상과 핵심 기법을 꼭 시청하시고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면 매일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다음날 공략할 수 있는 추천 종목과 특징 종목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꼭 시청하시고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8일 공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추천 종목이 오늘까지 전 종목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구독자님들과 멤버십 회원님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3.97%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0.1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업종 차트를 살펴보면 오늘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중 최고가를 경신을 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전일보다 1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7.12%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장중 9만원을 터치를 했다가 88,8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일까지는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하다가 오늘 700만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온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중에서 보험 섹터와 투신, 연기금과 사모펀드에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죠.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순 매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1조 6천억 이상의 순 매수를 해줬고 대형주 섹터에서 1조 4,900억, 중형주에서는 700억 정도의 순 매수가 들어왔고 소형주 섹터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음식료업 섹터와 유통업 섹터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기 전자 섹터에서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운수 창고 섹터와 통신업 섹터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가장 많은 양 매도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들만 순 매수로 대응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방송통신 서비스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 매수가 들어왔고 기타 서비스, 제조업, 제약 섹터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가장 많은 양 매도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에서는 오늘 특별하게 눈에 띄게 매수가 들어온 섹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선물 포지션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30일을 기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방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기관들과 개인들은 상방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죠. 선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할 수가 없지만 최근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만 1조 6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코스닥과 선물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징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674명이 발생이 됐고 국내 사망자가 35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녁 7시 20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79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26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또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자의 백신의 경우에는 영국과 남아공에서 발생이 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인구 1100만 명 이상이 모여있는 중국 스자장시에서는 또다시 전면 봉쇄를 했다라는 발표가 났죠.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대출이 4일 만에 4,500억이 증가가 됐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재 개인들 B2의 경우에는 이미 20조 원이 훌쩍 넘어 있는 상태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B2가 20조라고 하면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B2가 6조 원이 넘어가 버리면은 주식시장에서는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만 하더라도 이미 3배가 넘어 있는 상태죠.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을 했었던 짐 로저스의 경우에는 한국 주식이 이미 최고점을 돌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품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3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가 나왔죠. 영업이익이 35조 9,500억 원이 나왔고, 2019년도 대비했을 때는 29.5%가 증가가 되는 상태고, 4분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3분기보다 감소를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25.7%가 증가가 되는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2조 3,500억 이상이 나왔죠. 전년도 대비와 지난 분기 대비를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기차와 수소차의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구체적으로 1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애플카와 협업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중 NC소프트에서는 빗썸을 인수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었지만 장 마감 이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폭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진압 중에 경찰관도 사망을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죠. 중국은 코로나 확산 우려로 상하이 종합지수가 0.1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너무나 과열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야간에는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가 있고 12월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현재 시각이 7시 40분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 주요 지수 선물은 일제히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도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날 특징 종목이 있었죠. 삼진 L&D 10분봉으로 돌려보면 이 구간이 됩니다. 오늘 시가가 8.5%, 고가가 16%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10분봉 기법으로 진입을 했다면 수익 실현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1월 11일 월요일 특징 종목은 대성 엘텍입니다. 현대차와 애플카 협업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성 엘텍의 경우에는 카 오디오, 앰프, 자동차용 멀티미디어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현대모비스가 되고, 현대, 기아, 도요타, 크라이슬러,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월 11일 월요일 공식 추천 종목은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재무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유보율은 2533%, 부채 비율은 24%로 회사 재무 구조도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고 사상 최대 실적,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일진그룹 계열의 국내 1위 일렉포일 제조업체죠. 최대 주주는 허재명회 53.37%, 주요 주주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8.14%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 일자는 2020년 11월 30일입니다. 오늘 정부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발표를 했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전환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최근 47,000원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56,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왔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얼마 상승을 못한 종목입니다.
회사 재무 구조와 재무 건전성을 고려를 했을 때 일진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만에 하나 물리더라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가격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 부근인 56,400원 혹은 월요일날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기준선 부근인 51,000원까지 밀려주면 추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4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동시 저항을 받고 있는 46,000원 정도를 이탈 시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동일하게 3에서 30%,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 6만원 선 정도가 단기 저항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23 기법과 223 30분 기법으로 단타 가능한 종목도 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종목명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전자부품 개발 업체면서 커넥티드와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는 업체죠. 내비게이션과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관련된 안전보조장치, 블랙박스 등을 개발, 제조, 유통,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있습니다. 4월 7일 날은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죠.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 단일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15만원 선, 최대치로 본다면 30만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23 기법이나 23 30분봉 기법으로 진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랩의 경우에는 회사의 실적과 재무 구조도 뒷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정치인 테마주로 현재 고평가가 되어 있지만 1분기에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무서울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짐 로저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이제는 국내 증시가 위험하다, 너무 과열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어디서부터 하락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은 폭락장을 대비해서 종목을 선택해야 되고, 비중 조절과 매매 전략,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종목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과 종목 발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2021년도에도 전년도처럼 추천 종목, 전 종목 수익 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